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개혁이란 말은 역사가 오랜 그런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색창연해 보이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포럼을 가지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은 대단히 냉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뉴스핌은 특히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대단히 바쁜 분이죠. 오늘 아까 사전 모임 티타임에도 전 시간을 참석해 주셨고 또 오늘 축사해 주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사회부총리, 저하고는 여러 가지 은원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파트너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 유홍림 총장님은 아마 취임 이후에 며칠 전 취임식에도 제가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 다른 데 이렇게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직 취임하신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우리 유홍림 총장님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네, 홍원하 회장님, 남성희 회장님, 그리고 사실 오늘 총장님들이 굉장히 여러 분 참석하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총장님들 한 자리 이렇게 많이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표로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전남대 총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전환이라는 말을 지난 대선 때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정말 대전환의 시기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박함은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제대로 교육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정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학령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요새 뉴스만 하면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상 내년은 대학 입학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내년에 한 10만 명쯤 미달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4년제 대학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없어질 거라고 보시는 총장님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다가올 재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얼마 전에 QS 평가에서 서울대가 38위를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IM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대학 자체의 경쟁력은 40위권 밖에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그 나라 국가 경쟁력의 지표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짜리
비정년 트랙 계약직 교수님들 연봉이 3천만 원 내외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우리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하버드 대학의 3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통계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순천대학은 서울대 1인당 학생 교육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립대학의 사정, 지역대학의 사정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정치적 이유건 민생의 문제이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조건에서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학에 죽고 사는 문제는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지역 소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않으면 지역 소멸이라는 더 어마어마한 결과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교협 전문대교 회장님하고 교육감님들하고 대승적으로 합의해서 일단 교육세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부는 너무나 노력을 안 했습니다. 2천억인데 폴리틱대학 1,000억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가 여기 보탠 돈은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조 장관님 계시지만 이건 좀 창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형 장학금을 포기하는 쪽이 지금 물가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이걸 강행하겠다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저하고 이주호 장관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론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좀 일방통행입니다.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너무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 열렸던 교육상임위에서 소통이 필요하고 그 소통을 하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이주호 장관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끝은 개운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총장님들 의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교육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포함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차 국회 공청회를 전반기 중에 개최해서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교육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3년 한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 시절에 20년 넘은 90년대 중반의 그 낡은 규제들을 많이 개혁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하는 걸 보면 대학의 설립자나 재단들이 좋아할 만한 규제 개혁을 하고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겸임교수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허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말은 규제 개혁인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여야 간에 합의하고 그리고 그 디테일까지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교육개혁 얘기를 하고 대전환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19대 국회 첫 상임위에서 그 당시 이조 장관이었는데 첫 상임위에서였습니다. 이조 장관 퇴진하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고 장관이 얘기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가 10개 항목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고 그리고 이조 장관이 활발하게 기자간담회나 인터뷰하고 하면 그게 교육부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당은 동의한 적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처럼 총장님들 많이 모이시고 또 우리 이조 장관도 계시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하여간 소통하고 교육대전의 큰 그림에 대한 합의들을 이뤄내고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신문규 신임 기조실장하고 반상진 교수님 교육개발 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두 분이 각각 다른 입장에서 아마 토론자로 참여하시게 될 텐데 두 분 치열한 토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의 과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3차 포럼, 4차 포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민명복 대표님과 또 의논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마이크 잡으면 너무 길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결국 또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고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